네, 안녕하세요. MCTV 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사입니다. 저희가 2024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현황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지역구가 거래가 왕성한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이사님 의견과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거래량이 어떤가요? 23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거래가 안 됐던 것들이 네. 올해는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가 된다는 기대 심리도 작용을 했고, 실제로 금리도 조금씩 소폭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거래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지역들은 좀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고 어떤 지역들은 거래량이 저조했는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 25개구가 서울에 있는데 항상 1등이죠. 강남구가 1등이고요. 그 다음이 종로구, 그 다음이 중구. 역시 단연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강남구는 항상 언제나 1등이었죠. 종로구, 중구가 뒤를 이었는데 예전에도 거래량은 항상 많았습니다. 거래량이 줄긴 줄었어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종로구, 중구가 항상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강남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많은데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부동산, 빌딩 매매 자체로만 봤을 때는 황금성이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떨어지는데, 강남은 그래도 황금성이 타 지역군에 비해서는 높죠. 그래서 강남구가 단연 1등이 아닌가. 팀장님 말씀대로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황금성이 높고 또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찾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최근 한 1, 2년 정도 전부터 해서 강남 내에서도 주요 입지들 위주로만 거래가 먼저 되는 것 같아요. 3, 4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면에 있는 주택가들도 금액만 괜찮으면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난 몇 년 동안에 어떤 스터디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고금리나 어떤 경기 악화의 시장을 겪으면서 더 확실하고 안전하고 황금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겠다. 강남의 거래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거나 핫플레이스나 그런 좋은 상권 위주로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매수자분들이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편이죠. 그러면 강남에 이렇게 양극화가 있는데 강남에서도 이제 지역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좀 거래가 많이 된 데들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강남구에서도 일단 논현동이 제일 높았고요. 네. 그 다음에 신사동, 그 다음에 역삼동, 이렇게 이 순으로 3개 동이 제일 많았습니다.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신사동은 사실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작은 대지 면적에서 거래량이 거의 1, 2등. 굉장히 신사동이 좀 집중이 많이 됐네요, 올해. 아무래도 상권이 좀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항상 움직이잖아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부정로데오 쪽 유령도시 같이 상권이 한번 죽었었는데 언제부터 좀 상권이 활발해졌었나요? 이게 코로나 시점으로 좀 돌아가게 되는데, 코로나 때 저희가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형 클럽들이 운영을 할 수 없게 됐죠. 소규모로 되게 많이 압구정 로데오 쪽에 펍이든지 라운지 바라든지 그런 게 조금 많이 입점들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주력으로 움직이시면서 다른 F&B 상권도 같이 들어오고, 또 매력적인 게 이제 압구정 로데오가 지도로 봤을 때 우측이 정말 그 도산대로 명품거리가 있고, 그리고 또 도산공원 쪽에도 명품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품 브랜드들도 이제 압구정 로데오 쪽으로 연계를 해서 더 뻗어나가는 실정이죠. 그러면은 각 동별로 거래되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논현동이면 논현동에서 뭐 최고가로 어떤 게 거래가 됐는지, 아니면 최저가로는 어떤 건물이 거래가 됐는지, 그래서 상위 3개의 동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그거 같이 한번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현동 165-5번지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사례네요. 이 건물이 제가 지난번에 대로변 매각사례 할 때 가지고 왔던 건물이었는데, 요게 2억 7,800 정도의 평당 네. 거래가 됐었고요. 논현동에서는 요게 제일 높게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논현동 197-14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논현동 내에서 제일 낮은 거래 금액을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사도를 끼고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됐네요. 그 다음으로는 신사동 647-19번지입니다. 요거는 최근 7월에 평당 3억. 도산공원 라인이 3억을 찍었네요. 심지어 일종일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평당 3억을 찍어버렸죠. 또 도산공원에서는 이렇게 인접해 있는 곳들이 뭐 루이비통도 들어가 있고, 스트릿 브랜드 유명하죠, 슈프림.
요즘 이쪽에 활발히 많이들 모여들고 계세요. 그래서 평당 3억에 거래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사동 519-10번지입니다. 근데 역시나 논현동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거래가 된 사례인데요. 요거는 그래도 도로가 자루형, 약간 도끼 모양이네요. 평당 7,500에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들은 그래도 1억 5천 이상들은 가는데 반가격 정도의 자루형 토지를 매입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역삼동 736-1번지입니다. 예, 요거 캐피탈 타워고요. 역삼동 3번 출구에 이렇게 인접해 있고 요 건물이 평당 6억 2,7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테헤란로 상업지는 사실 선수의 영역이라 그쵸. 일반 개인들이 건드릴 수 없는. 그 다음에 역삼동 827-60번지입니다. 네, 요거는 강남역 이면에 있는 주택 건물이고요. 평당 6,59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최저가는 다 주택들이 자루용 토지거나 아니면 사도를 끼고 있거나 뭐 그런 부지들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작년이랑 올해 거래량의 어떤 차이라던가 이제 올해 거래가 많이 일어난 지역들 중에서 구별로 한번 봤고 그 구 안에서도 동별로 한번 나눠봤는데 네. 팀장님이 올해 매입을 하신다 그러면 어느 동네에 좀 매입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신사동이라고 아, 말하고 신사동이요? 싶습니다. 저는 압구정 로데오 쪽. 아무래도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고 매입을 하셔도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도 받아줄 수 있는 매수자들을 구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매수자분들도 많고 토지의 희소성 때문에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역 사실 다른 행정동보다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 상승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확실히 지역적인 프리미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업시설이나 어떤 업무시설을 제외하고 상가로서의 가치나 또 이런 부분은 또 청담이나 신사 이쪽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처로서. 제가 오늘 논현동, 신사동, 역삼동 저는 신사동을 꼽았는데 이사님은 만약에 건물 매입을 하시고 싶다면 이 세 개 동 중에 어디를 좀 꼽으실까요?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많은 지역을 검토하겠는데 주변 입지나 시세 대비 얼마나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를 좀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지역은 압구정 로데오 지역이 맞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압구정 로데오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데는 또 임대 수익이 또 못 받쳐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가가 좀 덜 올라가더라도 임대 수익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신사, 논현, 청담 중에 주변 시세 대비 좀 저렴한 그런 건물을 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강남구 거래량과 강남구 동별로 제일 거래량이 많았던 곳을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유익한 컨텐츠와 정보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CTV 장의사 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